안녕하세요. 우리 최원빈, 김바은 배우님들이 최근에 또 오스카도 갔다 오셨던데요? 맞아요. 미쳤다. 이거 그림인 거 아세요? 이거 그림인 거 아세요? 이 넥타 그림 아니야. 그림 아니야. 에? 준비되셨나요? 되게 굳어있더라고요. 왜요? 저 눈물이 그래서 할 일은 아닌데.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쳐다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아니요. 그 말도 맞긴 해.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해. 웰컴.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잖아요. 우리 맞긴 해, 긁긴 해. 안녕하세요. 우리 최원빈, 김바은 배우님들이 오셨는데요. 이거 촬영 시작한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엄청 아까 들어오기 전부터 원빈이가 네. 되게 굳어있더라고요. 이런 유튜브 콘텐츠 촬영이 처음이래요. 그래요? 진짜요? 긴장돼요. 사실 저도 아닌 척하고 있는데 저도 긴장돼요. 저희가 다 내향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아이요. 힘드시죠 지금? 힘드시죠? 아니요, 전 내향이 되게 좋아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놀릴 생각에 미치겠어요, 진짜. 승우 씨를 제가 은근히 좀 주기적으로 뵙는 것 같아요. 언제 마지막 뵀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일룸 모델 하시다 아, 맞아요, 라이브 맞아요. 한번 그때 처음, 봤었고 맞아요. 너의 시간 속으로 맞아. 그때도 뵀었고. 맞아요. 그때도 그러네요. 뵀었고 공연이에요. 네. 친해 보이시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맞아요. 이제 친구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워낙에 또 팬이고 TV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원래 이거 끼시는 거예요? 곧 리스너라서요. 되게 경청해 주시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탐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금 탐나요. 저러면 또 주기 싫은데. 내향의 컬렉터라서 전 너무 좋아요. 현대인들의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토론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사 이름을 드릴게요. 해결사 이름. 우리 효섭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해외파라는 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또 오스카도 갔다 오셨던데요? 맞아요. 미쳤다. 졌다.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때요? 거기 내가 아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나도 오스카 가고 싶다. 내향인으로서 조금 어려웠어요. 가면 꼭 이렇게 밍글링 하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미치겠잖아요, 그게. 저도 ENFP인데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밍글링을 11시까지 한다고? 밍글링 파티. 너무 못해. 2시간 동안.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왔어요. 인사하는 그 짤이 좀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보는 이 비주얼이 완벽했다. 전 사실 저한테 인사한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본 건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했던 뭐 DM 주고받은 사람 없어요? DM이요? 나라면은 마파를 한 200명은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배우분이 네. 그 에이드리안 브로디라는 분이 네, 계시는데 좀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그 요청을 해마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쉽다. 되게 눈에 잘 담았습니다. 아, 눈에 담았다. 그리고 우리 효섭 씨가 SBS 공무원이시거든요. 거의 제 필모의 반이 SBS인 것 같은데. 저 맞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좋아해줘요. 직접 와서 설명하라 그러세요. 특별한 생일 선물을 마련했어. 나 시나리 씨 좋아합니다. 숨 넘어가는 환자들이야. 나랑 매일 봅시다. 블레였어. 야, 7개. 수상자는 안효섭님. 안효섭 씨, 안효섭 씨 축하드립니다. 연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 진짜 화장님이랑 아는 사이라든가. 이 대본 재밌다 하면 다 SBS였던 거여서 이 대본 재밌다 하면 다 SBS였던 거여서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SBS로 편성된 경우도 있었고. 이건가 봐. 이 스킬이다. 좋아하시겠다. 아니야 진짜로. 아니, 제가 홍천기에서 좀 충격적인 분장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CG인 줄 알았는데 힙합 때문에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네요. 아니 이거 나 이게 이게 분장이었대요. 난 CG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네. 좀 섹시한 어떤 그런 마왕을 생각했었는데 섹시한 마왕이었는데 네. 진짜 마왕을. 예. 거의 머리까지 하면 키가 2.1m 된. 머리까지 하시는. 근데 진짜 네. 솔직히 뭐든지 되게 일단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걸 해냈을 때 항상 성장이 오는 것 같아요. K-pop 디몬 헌터스 매기관 감독님도 사네마스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네마스 영어 쓰시는 거 이거. I'm actually in the middle of something right now. I'll call you right back. It's a scientific recreation of veils and filters in order to really boost the kimchi ferment. 왜냐면 진우를 진짜 처음부터
되게 참고 많이 하셔서 이 캐릭터 자체를 만들어내신 거라서 실제로 녹음을 할 때 얼굴을 계속 따셨어요. 그 말이에요. 진짜로. 정말 기회라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효섭 씨가 읊조렸었던 노래 기억하세요? 아, 네네네. 목소리가 잘생겼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댓글이 달렸었다고요, 저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그냥 노래한 게 아니고 네. 약간 말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맞아요. 말하는 것도 네. 메트로놈을 켜놓고 했어요. 어머, 그거부터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어머, 우와. 완전 뮤지컬이네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 이후로 프리를 직접 부르셨어요. 네. 2천만 켰죠. 2천만 뷰. 되게 부끄러운 방송이구나. 프라우드, 비 프라우드 비 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뭔가라도 이렇게 기브백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너무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우 그 자체다라는 게 말이 되고 그 지미 펠런쇼 나가시고 하는. 네, 너무 대단하죠. 이상한 현상이에요, 정말. 언제 상상해봤겠어요. 그니까 그죠. 그건 어때요? 어떤 식으로 해요? 대본을 미리 줘요? 아니요, 안 주고요. 네. 녹화가 굉장히 짧아요. 녹화가 한 8분? 완전 라이브처럼 나오는 거여서 실제 편집도 그날 당일날 해가지고 거의 라이브처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일날 찍고 그냥 당일날 바로.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워낙 그 지미 펠런 네. 씨가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잘해준 것도 어쨌든 모국어가 되니까 편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내셨기 때문에 이 해외파 해결사라는 닉네임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원빈 씨도 봤는데요. 우리 소속사 대표님이 저는 솔직히 이런 별명을 지어줬으면 글쎄요라고 많이 했을 것 같은 별명인데 신비함을 가진 소녀가 무슨 이게 별명이라고 지어주셨다고요? 신비함을 가진 소녀? 오디션장은 저만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데 많이 곤란했었죠. 그러니까 많이 미팅 때 물어보신다면서요. 어떤 감독님께서는 골랐다. 네, 일단. 그 눈빛 신비함을 가지고 계세요. 보여주시죠. 이런 감독님이 계세요. 신비함을 가진 소녀라고요? 어떤 신비함인데요?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신비하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아니 뭐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신비한 PD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좋죠, 좋죠. 궁금하다. 뭐지? 뭘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우리 하빈 역으로 극상 또 연기 신인상도 타시고 여기저기서 신인상을 휩쓰셨어요. 아주 눈도장을 콱콱 찍고. 아니,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요거가 프로파일러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는데 자꾸 내 딸이 이상해. 거기 막 현장에 있었어. 미쳤다. GPS가 거기로 잡힌대. 미쳤다. 거기서 통화 기록이 있었대. 미쳤다. 얘 수학여행 간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숨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지는데 우리 원빈 씨 그때 그래서 사람이 의심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껏 의심받은 거라곤 언니들이 냉장고에서 내 거 누가 먹었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언니가 2분. 맞습니다. 큰 언니가 180cm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키는? 언니들이 좀 뭐라고 했어요, 그거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밥은 잘 먹냐고. 사이가 좋은가 봐요. 네, 너무 좋아요. 왜 좋지? 왜 이래? 언니 안 괴롭힌다며? 나이 차이가 나서 언니랑 몇 살 차이예요? 8살, 5살 차이 나는데 차이가 조금 나는구나. 네, 보통 그래도 조금 많이 싸우기 마련인데요. 그냥 다 입으라고 가져가라고. 언니가 빌려줘요? 네. 근데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코트, 가방 다 되는데 먹을 걸로 많이 썼어요. 네, 먹을 걸로. 이거 누가 먹었어? 이제 거기서 많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잘 안 파는 거. 팝업에서 사온 거거나. 줄 서서 사야 되는 거. 언니가 오픈런에서 사왔는데 그걸 쏠라가 먹었구나. 왜 너 거 아닌데 먹냐고. 뭐야, 그게 끝이에요? 네, 왜 너 거 아닌데 먹어? 주먹도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아니 저는 바로 무릎 꿇었어요. 전 바로 벌써 죄송합니다. 야! 최원빈! 내가 오픈런에서 사온 거 그거 네가 먹었냐? 헐썩. 바로 사오는 스타일. 네. 야, 그거 네가 사오러 간다고 지금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땐 이제 죽은 척?
네, 어쨌든 이 막둥이 모먼트 우리 언니들이랑은 사이가 되게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러면은 신비로운 해결사로 좀 드리려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해결사라고. 너무 좋습니다. 범버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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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밥 씨는요 옛날 사람. 아시죠 이거? 나 억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억번. 우리 범 씨는요 너무 반가운 게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을양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알아요.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브 가을양이라고도 했고요. 가을양 이제 그만 애 태우고 나에게로 와요. 가을양도 덕분에 다 가을양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네. 그게 누구 때문이냐? 범버러범 범씨 때문이다. 봤어요. 아니 대사한테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봐서 놀란 게 성이 가시고 이름이 을량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어이 진정해 귀엽게 생긴 아가씨가 화내니까 무섭잖아. 가을양 잔디 친구 맞구나. 아시죠? 그런 대사가 있었나요? 네. 저건 기억이 안 난다. 제법이네 그 처녀라는 제법이네 그 처녀라는 여기 극주의 애들 다 19살인데 아,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형 이거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왜 말을 아끼게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원작이 만화다 보니 실제 부어체랑 다를 수도 있다. 아 희곡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저희도 하면서 이런 대사를 육성으로 이제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면서 되게 민망해했지만 방송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줘. 뭐지? 괜찮나 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신나가지고 아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응? 괜찮다. 하면서 제법이네 그 처녀 이런 대사를 하시고 쌍카라 보이세요? 쌍카라랑 근데 괜찮은데? 근데 이쁜데? 굳이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난 그렇게 조롱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전 이뻐요. 이거 그림인 거 아세요? 그거는 조금 이거 그림인 거 아세요? 이 넥타 그림 그림 아니야. 아니야? 그림 아니야. 에? 되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저 그림이라고. 뭔데요? 오 정정해 주세요. 이게 실제 타인데 니트 안으로 들어가게 저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니트에. 아 이게 여기에? 네. 그래서 몰랐어. 되게 그림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림이 아니라 이건 그림 아니에요? 저거는 아마 그림일 거야. 저거는 아마 그림일 거야. 아, 대박. 입으면서도 생각에 남았던 의상이 있으세요? 지우의 첫사랑 누나를 한채영 누나 보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모자가 되게 좀 아 그때 그 모자 약간 즈후 걸프란 보낼 때의 그 모자만 빼면 너무 잘 소화를 해내시니까 지금 봐도 네. 이뻐요. 이제 나에게로 와요 해결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에게로 와요 해결사예요? 근데 하나 더 후보 드릴게요. 저희가 뽀뽀하는 해결사도 있거든요. 뽀뽀 안 해. 너 뽀뽀하면 안 돼? 아, 나 기억나요. 아직 20살 때인 것 같아요. 20살. 와 미쳤다. 지금으로 치면 몇 년생인 거야? 06년생? 0706 아, 미쳤다. 정말 어렸을 때구나요. 아직까지도 이 지금 이정 선배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돌아다니는 정말 구천을 떠돌고 있는 천을 떠돌고. 최고의 바이럴 영상. 저희가 가져온 것도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가고 잡지에서 인터뷰 나오실 때도 최신 버전으로 막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거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영상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왜 잘 나오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왜? 어떤 거 같으세요, 섭 씨는? 또 어떤 거 같으세요, 섭 씨는? 아, 그냥 너무 싱그럽고 잘생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끝나고 밥 먹을까? 아니 맛있는 거 사줄게. 나에게로 와요 해결사로 할게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해. 이번에도 또 SBS 공무원이 SBS에 출격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알고 보니 SBS였다? 맞아요. 이게 결이 잘 맞나 보다. 그런가 봐요. 네. 저는 사실 어떠한 작품을 했을 때는 운명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BS랑도 이런 운명적 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웁니다. 멋진 멘트. 이거구나. 아, 근데 진짜 이게 어필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완벽주의 농부 매튜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밤낮없이 얽히며 펼쳐지는 현생 매진러들의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 그러니까 제철 음식이 많이 나오나 봐요. 맞아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뭔가 농촌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두 명이 만나서 진짜 쉼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맞아요. 네, 그런 작품처럼 맞다. 느껴져요. 각자 맡은 역할이 뭐예요? 네, 제 이름이 세 개인데요. KA 매출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름은 이해석이고요. 이해석. 또 하나는 매튜 리, 이제 마을 분들이 불러주시는 매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매튜 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담예진 역 우리 원빈 씨가 맡은 이 역할. 스스로한테 채찍질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극성불면증을 달고 사는데 약간 몽유병처럼 그래서 무의식의 행동을 해버리는 매출이가 네. 조치를 취합니다. 네. 예진이를 나중에 이제 데려와서 시골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면서 진짜 쉼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도와주죠. 그리고 제일 더운 날이었어. 아 맞아요. 그때 진짜 무더위에 촬영해가지고 그때 원빈이가 현장에서 약간 막 쓰러지고 그랬었거든요. 뭐 쓰러지진 않았는데 논밭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그늘이 없어요. 잠깐 쉬어가다가 그리고 집에 갔지 우리 다.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제일 더운 날. 어떻게 조심해야겠다 일사병. 응.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빈이가 너무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머. 말리셨었어요 감독님께서. 근데 왜 한다고 했어요 말렸는데? 그냥 대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라도 찍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대기하셨던 스태프분들도 있고 한데 부담감이 좀 있으셨군요. 그때 생각하면 조금. 근데 그 컨디션이 안 따라주니까. 예. 몰라요? 몰라요? 진짜? 아이고 왜? 왜? 많이 미안하셨구나 그때 마음이. 나가고 싶은 마음과 너무 이제 몸은 안 되고 죄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 쳐다보시면 나는 거 알죠? 저 눈물이. 그래서 원래 눈물 날 일은 아닌데 저 그래. 날 일은 아닌데 내가 쳐다봐서? 아니 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아니에요. 진짜 어떡해.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쳐다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고마워. 아니에요. 아, 정말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원빈이한테 고마웠어요. 너무 미안하게 저는 촬영이 없었거든요. 춤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구나. 어떡하지? 거의 저는 실내에만 있는 역할이라. 서에릭? 에릭. 에릭이고 조신데 서에릭.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입양된 이후로 한국 성을 쓰고 이제 이름이 에릭이 된 거죠. 아 그렇게 서에릭. 아 불어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형이.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프랑스 감독님이 또 연락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세요? 실버블레? Bonjour, je m'appelle Eric. 그리고요? 음성을 통해 보시면 엄마가 이제 글로벌 기업 총수랑 결혼을 결혼하셨대. 하셨죠. 부자 역할 되게 오랜만에 해요. 이정 선배 이후로 좀 오랜만인가? 이 정도 부자는 거의 그렇죠. 나는 이정 더 부자라는 줄 알고 무슨 약간 손상진이 더 그레이스처럼 약간 이 정도 부자는 더 부자 약간 이런 느낌. 오랜만에 좋은 옷도 좀 입고 실내에서 촬영 많이 하고 그래서 미안한 게 되게 많았어요. 힐링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네, 좀 위로가 되고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뭐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본을 처음 봤을 때도 저는 그게 제일 끌렸거든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 많죠.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날 밤에 저녁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위안이 되는 위로물이라는 거죠. 아우 재밌겠다. 4월 22일 첫 방송입니다. 매주 수목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말도 맞긴 해.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 반복되는 유행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 텐데 두쫑후 버터떡, 창업떡, 프링글스 초코까지 지금 싱겁시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프링글스 초코가 유행이에요? 통에다가 초코를 녹여서 이 통째로. 와 진짜요? 그것도 이제 갔어요. 아 왔다 갔어요. 이미? 왔다 갔어요. 이제 이 유행이 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유행 오래 갈 것 같긴 해. 땅콩 콜라. 우와 땅콩이랑 콜라. 이것이 요새 다시 일본에서 틱톡으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좀 이제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콜라를 한 정도만 따라주시고 솔트로 넣어야 돼? 이렇게 뿌려준대요. 이거 궁금하면 드셔보시고 안 드셔봐셔도 되는데 궁금해요. 나도 궁금하긴 해. 아니, 향이 이 유행 오래 갈 것 같긴 해? 어때요? 이 유행 오래 갈 것 같긴 해요?
아 유행을 했어요? 하고 있어. 이제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놀리려고 일부러 아니에요. 가져온 거 아니야? 벌칙 같아요. 아니 이게 첫 맛이 종이박스 맛이 나요. 아 느낌 있다. 맞아. 그러다 씹다 보면 그냥 땅콩 맛만 남는. 그 콜라 있는 그 정말 살짝 그 쿰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텁텁한 거? 그게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땅콩으로. 이 맛은 두 개가 안 어울려요. 뭔가 조화가 안 돼. 근데 마지막에 땅콩의 그 짠 맛이 그래도 좀 입은 헹궈주는 느낌인데 그래도 첫 맛이 진짜 별로다. 첫 맛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로 미국 남부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메추리가 먹으면 되겠네요. 우리 농사 짓다가 막 나트륨이랑 막 당 떨어질 때 아, 왜 지금 유행한 걸까? 오래 갈 것 같긴 않아. 나 X. 저도 X. X죠, 그죠? 너무 유행을 위한 유행 같아요. 그 말 좋은데요? you.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모든 문장을 줄이시는데 너무 웃겨요. 범버러범 씨. 저는 안 해요. 범버러범 씨도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맞긴 한데? 그렇긴 한데? 현대인들의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토론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해외파 해결사라는 닉네임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신비로운 해결사라고.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로 와요. 해결사로 할게요. 자, 이제 갑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고쳤을 수 없다. 굉장히 첨예한 주제죠. 하나, 둘, 셋! 왜요? 지금 혼자 없다라고. 저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세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 고쳐 쓴다라는 개념은 안 될 것 같아서 없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정해져 있고 바꿀 수는 없다. 근데 본인은 성격을 고쳤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고쳤다라기보다 변했죠. 버전이 바뀐 느낌이에요. 그게 변한 거 아니에요? 하얀색에서 어느 정도 회색까지는 되더라도 그 뿌리에서 네네. 많이 뻗어나가진 못할 네, 것이다. 완벽히 검정색이 되진 못할 거다. 그래요? 두 분은 왜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센서가 켜져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있는 사람은 바뀔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안 되겠지만 비율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있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 슬프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 버리면 슬픈 있게 좀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왜냐면 저도 매일 밤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불편한 이런 게 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나라서 합리화한 적 없나? 이런 거를 항상 이게 좀 저는 사람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거를 놓는 순간 언제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멋진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있죠, 당연히. 효섭 씨도 공감하세요?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들러.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길 살아온 인생의 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이면 5년만 노력하면 되는 거고 50이면 25년을 노력해야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변화를 했고 제가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 기적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고 이렇게 주목받기를 싫어하시는데 네, 뭔가 카메라 앞에 서고 제 어떤 탤런트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해봐요. 안유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유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제 자신만 생각해도 충분히 많이 바뀐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그죠? 네. 우리 효섭 씨가 아들러를 접한 순간 세상이 4K처럼 화질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덮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게 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느끼신 건지. 그때가 아마 23인가 그랬을 거예요.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자아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시기였는데 좀 제가 와닿던 구절이 뭐냐면 핀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춤추듯 살라래요. 아빠랑 똑같은 말 하네. 그러니까 네. 핀 조명이 때리면은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너무 대단하게 바라보지 말고 충분히 즐기면서 느끼면서 살아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책을 덮는 순간 이 순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되게 다시 태어난 기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좀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고 해요. 핀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듯 살아라.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댄스 추다가 갑자기 발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진짜 아들러, 진짜 아들러야 아들러 다시 태어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방금 하신 거죠? 너무 죄송스러운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정말 싫어해요. 아들러의 아자만 꺼내. 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근데 왜냐면 본인이 강렬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쵸. 이게 마음 너무 알아. 너무 같이 공감.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이제 살아가는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치. 본인이 느끼기 전에 몰라요. 제가 그래서 네. 그때 또 그걸 좀 배웠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토크 굉장히 좋고요. 투표 결과는 고칠 수 없다가 되게 많네. 투표 결과는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착각을 당장 그렇죠, 버려. 이건 그래. 그러니까 타인을 고칠 수 있진 않아 내가. 맞아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거를 일찍 깨달으면 축복이고. 우리 엄마도 저를 고치지 못했거든요. 내가 핀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춤추듯 살라래요.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댄스 추다가 갑자기 발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 다음 주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승부욕은 나를 성장시킨다 아니다 나를 갉아먹는다. 이거 고민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또 달라? 네 달라요. 와 이거 다르다. 좀 반반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요? 경쟁 승부욕보다는 자신한테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스트레스지. 원빈 씨 같은 경우는 마녀2 오디션 4차까지 보셨고 야당 오디션은 100명 중에 또 선발된 경험이 있으세요. 경쟁 속에 사셨어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뭐 이렇게. 내가 누군가랑 경쟁하고 있다 이것보다 당장 내일 가서도 어떻게 하지? 나와의 경쟁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시킨 거죠. 효섭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죠. 근데 이제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저는 타인과의 비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 열등감이라는 게 있대요. 극렬? 긍정 네. 긍정 열등감. 긍열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자기만의 긍정 열등감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타인이랑 엮이는 순간, 부정 열등감이 되는 순간 네 그때부터는 갉아먹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진짜 효섭 씨 진짜 INTP 같다. 연구원의 어떤 그 필이 있네요. 매출이 연구원이에요. 위에서 그래요. 매출이도 연구원이구나. 찰떡인 거 잘 맞으시네. 그럼 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이킥 하실 때 사고 잘 치는 엉뚱한 캐릭터라고 딱 한 줄 있었던 거를 A4 용지를 2장을 써가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분량이 늘어난 케이스라고 들었는데 저의 어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한 줄밖에 없는데 저는 뭔가 이게 머릿속에 구체화가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게 뭐지? 라고 써보다 보니까 그게 한 A4용지 몇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게 뭐 나중에 뭐 반영된 것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 하숙범, 도망범, 분노범 보셨어요? 네 알죠 당연히. 최근에도 봐요 저는. 오지 마. 왜 그걸 최근에도 봐.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 먹을 때 왜 봐. 진짜 웃겨. 나둔데. 그거 너무 밥 친구로 너무 좋아요. 너무 밥 친구. 네, 결과만 보고 성장시킨다가 더 많. 그래. 다들 좀 비슷한 의견이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대신 천재랑 마주치면 안 되긴 해. 그치? 계속 지면 그것도 열받잖아요. 타인이니까. 하지만 오늘 진짜 이 세 분이 확실히 인사이트가 좋아하신다. 네. 자기만의 긍정 열등감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인이랑 엮이는 순간 갉아먹는 거죠. 그렇죠. 요거 있어요. 예민함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받아들여지느냐. 예민함은 고쳐야 하는 결점이다. 아니다. 갈고 닦아야 하는 나만의 무기다. 잠시만요. 요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없이 부정적일 수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는 주제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역시 우리 냈다 예민해서 그래. 저 단어만 봤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근데 이제 저게 센시티브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센스가 좋네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네. 센스가 좋네 하면 센시티브하다는 게 그런 센시티브한 부분에서 좋게 작용이 된다면 너무 좋은 무기 같아요. 23년도 인터뷰에서 의상 원단부터 색감까지 1000개의 원단 샘플을 살피면서 스태프들 피곤하게 하는 타입이었다. 어머니도 늘 너는 정말 피곤한 아이란다. 제가 좀 유난이긴 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분야에서 되게 유난을 좀 떨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은 마음에
디자인부터 색깔 그런 질감까지 피곤하고 힘들 수 있더라도 우리가 제일 잘했어. 뭐 이런 걸 듣고 싶어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저희 팀한테 항상 뭔가 표현하고 하는 화법이나 태도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 전에는 조금 결점 쪽에 속했다면 소통이 필요하고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만 상대방에게 날카롭지 않은 예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싫은 소리에서 미안해.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미안해요.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나만 예민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예민한 사람들이 하고 또 엄청 신경 쓴다? 맞아. 섬세하셔서 그래요. 맞아. 섬세한 거예요. 아, 못 살아. 그렇다고 다 같이 망할 순 없잖아. 어쨌든 간에 평생 거울을 마주볼 제일 친해야 되는 친구는 난데 남들의 기분이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중 하나가 예민함이면 결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예민해야지 일을 하지. 그냥 책임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요. 댓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웃기라는 점이 훨씬 많네. 네, 댓글. 내 예민함은 어차피 못 고쳐. 근데 주변 사람이 피곤할 수 있다. 오늘. 타협점이 필요할 것 같고 완전 손바닥 뒤집기처럼은 안 되더라도 중간에서 밸런스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민함은 상대방한테 향할 때랑 나랑 향할 때랑 좀 다르다. 그것은 무기다. 너무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해외파 해결사 그리고 신비로운 해결사 그리고 나에게로 하여 해결사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거수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나에게로 와요 해결사부터 들어볼게요. 나와의 경쟁은 성장시키는 느낌, 타인과의 경쟁은 갉아먹는 느낌. 그다음 신비로운 해결사. 난 원빈 씨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센서가 켜져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 아니다. 나는 해외 해결사가 확실히 아들러의 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핀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춤추듯 살라래요. 네, 두 분이 접전을 펼치셨는데 들어야 될게. 저 아들러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죠? 책을 재밌겠다. 보려고. 진짜 이 세상에서 전두엽이 가장 건강할 것 같아요. 우리 효섭 씨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대화였어요. 종종 나와서 철학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뭐냐면 버섯 과자. 이거 맛있대요. 진짜요? 네, 맛있대요. 우와. 버섯 과자랑 메추리알. 메추리알이요? 현재 메추리알. 예.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범씨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지는 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분노범. 좀 이따 보게 해줄게요. 지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어떡해. 야 아들러 책 보고 올게 다시. 천재 만나면 안 되긴 해. 어쨌든 오매진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우리 매추리 매튜리 담예진 씨와 그리고 서에흐 또 SBS 드라마와 굉장히 잘 맞는 세 분이시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다는 예상이 또 되고 3회까지 어제 나갔으니까 4회부터 진짜 재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4회가 진짜 킥입니다. 4회 이후로 나온 제철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시죠. 오매진 보면서 먹을 제철 음식. 초당 옥수수요. 초당 옥수수. 네. 초당 옥수수 먹으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사 드리면서 우리 오매진 새우 배우분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배우. 새우 배우. 우리 새우 배우분들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면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쨌든 이 두 친구들이 되게 짐승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해야 저희 팬분들도 좋아하시죠. 쌤 역시 이거 진짜 꿀잠 자겠다. 배웠습니다. 우와! 얘들아,